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웅입니다. 기제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게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번에 게재한 것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사의 우리 기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원전 7197년 한인이 환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원 2000년을 더하면은 근 말년 되죠. 그때서부터 제사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배달국으로 볼 때도 3898년 기원전, 그죠? 그러면 지금 2000년에도 5000년, 근 6000년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식 인정된 거는 단군 기원 2333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 그전에는 기록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는 거는 선사시대로 보는 거예요. 증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이 있는 단군 시대부터 2333년을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가 그때서부터 쭉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아주 극히 임금이 살던, 황제가 살던 그런 데만 제사를 지냈다고 해야지. 아주 극소수. 그게 쭉 내려오다 조선시대의 이제 양반들이 온해지 한 1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김장생 선생님이 가래 집남을 편찬합니다. 제례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하고 기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지냈었어요. 그러다 이제 5%에서 이제 10%가 좀 넘고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 경국대전이라 하죠. 경국대전에 양반 싼 놈은 완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품 이상은 고조고지 재산을 지내라. 그러고 정육품, 그러니까 정삼품에서 정육품 사이는 증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라. 증조까지 지내라. 그 다음에 양반들은 자기 아버지까지 지내라. 그러고 쌍놈인 노비 군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근데 8, 90%가 양반 쌍놈이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93년 갑오경장이 일어났죠.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계급 사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분 사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비들이 또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족보를 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성이 막 불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들 광산긴가 하면 지금 100만까지 번성한 거는 이건 부친성 씨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딴 성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이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씨를 붙이는 거예요. 나도 광산긴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이제 변질이 됩니다. 가가래로 변질이 돼요. 집집마다 다 틀려요. 이 가가래로 변질되는 데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부친 성씨들이 이 뜻도 모르고 양반들이 지내는 걸 곁다리로 보고서 곁눈질해서 보고서 하니까
깊은 의미를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라고 해서 남인 북인, 서인 동인, 토론 소론 딱 뒤엉켜서 그때는 뭐 조상 신무신비 최고로 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싹 뒤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래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날 이게 사라지는 문화다 보니까 그저 먹고 싶으신 대로 그냥 논다. 뭐 기준 절차 이런 거가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아주 딱 최소한도 간소화돼도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상차림할 때 신의, 방위를 나타내요. 방위를 나타내는 건 신의 기준이요. 신의가 지방 모신 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이 동쪽 해 뜬데 뭐 푸른 걸 상징한다. 또 서쪽은 뭐 백색을 상징하고 또 해 지는 쪽을 상징하고 또 새가 많이 나는 걸 뭐 상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북쪽 검은 바다 북쪽 그죠? 북현무 검은 거북이 남주자 그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것이 다 신의 기준이에요. 요거는 그 예절방위라고 그래요. 예절방위. 그러니까 신의 노는 쪽이 북쪽이에요. 이거 신의를 남쪽에 했다. 실제로 자연방위로 볼 때는 남쪽인데 그것도 놨다라면 그게 북쪽이요. 그걸 예절방위라고 그래요. 예절방위로 쓰는 겁니다. 이건 어느 가문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상 차리는 거 주요리, 보조요리, 후시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건 어느 가문이든지 똑같아요. 그리고 국갱 차리는 거예요. 매갱 차리는 거 있잖아요. 밥.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음영음,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산 사람하고 반대로 국밥을 놓는 거예요. 산 사람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산 사람이 왜 국이 그럼 오른쪽에 놓느냐? 오른손이 양입니다. 양. 힘이 세니까 양이고 국은 음영. 그러니까 음양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양이 그렇게 적용이 돼서 산 사람하고 반대로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은 짝수로 쓰는 거예요. 짝수로. 왜 그러냐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과수나무가. 그러면 이거 땅 기운이라고 해서 음기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숫자는 짝수가 음기운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음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과일은 짝수로 쓰는 거예요. 짝수로. 지금 조율이식, 과체적 당, 뭐 이거 사실은 조율이식 배도 1904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사 김장선 선생님 정할 때는 것도 없었어요. 김장선 선생님이 이제 제례를 딱 정했을 때는 과일, 과가 6개 딱 이렇게. 그때 당시는 대추밤, 감, 호두잣, 은행 뭐 이렇게 육과를 쓴 거예요.
오늘날 들어와가지고 사과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과일은 짝수로 쓴다. 요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술 따르는 좌지사 우지사 요거는 사람 기준이에요. 요건 사람 기준. 그러니까 제례를 지낼 때 이것만 딱 사람 기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차리는 거. 차리는 걸 이렇게 이제 몇 줄로 차릴 거 아니에요? 사람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과일이 이제 후식 그 짝수로 차리잖아요. 그러면 음양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음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님들 굉장히 슬기롭죠? 음양이 맞이야 뭐 삶이 제대로 돌아가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지요. 남자만 살아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게 모든 건 이 세상은 다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딴 게 제사입니다. 요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사 이제 강신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쉽죠. 강신이 이제 향탁에다가 향로 놓고 향압을 놓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향로에 몇 번 하느냐? 뭐든지 절하는 것 빼는 건, 절하는 건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하잖아요. 절하는 것 빼놓고는 전부 3세번이요. 3세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이게 향압에 있는 거를 이렇게 놓을 때는 3번 이렇게 놓는 거예요. 향로에. 그 다음에 뭐 저기에 있다. 요새는 이렇게 저기에 있잖아요. 촉이라고 하나? 향촉이라고 하나? 예? 그거는 3개를 꽂는 거예요. 3개. 그게 뭐든지 사무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영혼을 불러내요. 그건 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에 묻힌 백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사 그릇이 있어요. 옛날에는 모사, 그 모래를 담아놓은 거. 그걸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에 땅을 놓고 상탕 밑에다 놓는 이유가 땅과 제일 가까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땅에다 놓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대접 조금 갖다 놓고 모사 그릇으로 함께 쓰죠. 그래서 거기다 3번 다 붓는 거예요. 뭐든지 3번이요. 3번. 그러면 땅에 있는 백, 땅에 있는 육시, 넋이라고 그래요. 넋이 있고 말고 할 때. 그 넋이 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시. 그걸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원래 옛날에는 그 향을 이렇게 피우고서 2번 절하고 또 육신을 불러 올려서 2번 절하고 이게 원래 옛날에 제례의 원칙이었었지. 근데 오늘날 이제 간소화 시대에는 이게 향을 피워서 혼을 불리고 땅에 있는 백을 불려서 혼백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조상신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2번 절하는 거. 그 강신 이걸로 마무리하는 시대로 바뀌었지요. 아직도 뭐 혼백 이걸 같이 불러 올릴 때 2번씩 4번 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강신을 했으면 참신이 있죠. 참신. 전부 이제 그때는 참석자들 전부 함께 조상신이 와서 있었으니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전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초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초원은 집안에서 장소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원은 우리로 말하자면 대빵이 하는 거예요. 집안의 장손 하는 거예요. 이게 초원이 뭐냐? 이제 조상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소통의 창로가 술이요, 술. 그래서 술 한 잔 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3번 이렇게 따르고 퇴직 그릇인데 원래는 요새는 모삭 그릇이 그래서 함께 쓰죠. 퇴직 그릇하고 그때 3번 딱 따르는 3번 따르는 의미는 뭐냐? 천지, 하늘과 땅, 사람, 혼백, 조상신과 나와 이렇게 함께 어우러 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우러 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합의일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 동양은 다 사무수거든. 사무수는 뭐냐?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야. 귀신하고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든다. 하나의 조화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귀신하고 인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손이 만드는 거예요. 장손이 먼저 탁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는데 장손이 이제 독촉을 하는데 이게 또 아버지 제사하고는 틀려요. 아버지 제사는 고굴하게 돼 있어요. 장손이 독촉을 할 때 독촉을 딱 준비를 하면 모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촉 축관이 원래는 이제 제주가 대반이 최고 높은 우두머리가 제주가 축관을 원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이렇게 잘 차려놓으셨으니까 이렇게 많이 드세요. 여기 예의를 하는 건데 이 제례할 때는 대빵 아니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나가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대빵이 다 하는 거예요. 최고 우두머리. 장손만 인정하는 거 쉽게 가지고 조삼신도. 그때 만약에 축관을 따로 뒀다고 그러면은 이 축관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제주, 즉 우두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관이 직접 조상님한테 말해야 하는데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관 몸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상달되는 거니까 축관의 90도로 동쪽으로 완전 꺾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주한테. 근데 보면은 축관이 제주인지 헌건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 이렇게 앉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90도 꺾어서 축관을 향해서 충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도 헌관, 축관, 재관, 제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조상신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상신이 또 뭐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 축문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다 깨우치고 아는 거예요. 조상신은. 근데 그 통로가 제주가 할 때만 알아들고 다른 건 귀신 신나락 떠먹는 소리 한다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셨죠? 축가는 제주에 90도로 그러니까 허리에 동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축을 읽는 것이다. 비습이면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 제사에 한해서 곡을 하는데 이것도 제주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주가 7번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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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 그것을 7, 8회 하는 거예요. 7, 8회.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고, 소상신도 또 시끄럽다 하고. 이제 이런 곡을 안 하려면은 그 집안에 굉장히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요번에 행정고시 했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때 곡을 하지 말고, 조상님 누가 이렇게 행정고시 패스를 한 거를 알려드립니다. 누가 요번에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냐?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주. 곡보다는 원래 요게 더 낫겠어요. 옛날에 아이고 아이고라면 이웃집에도 안 좋고, 이웃집 들어도 좋고, 그래서 아주 경사스럽고 집안에 좋은 일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곡을 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부모 제사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한다 그래서 좀 어이구 어이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원 있죠. 아원에는 이제 또 그다음 이제 장자가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좀 그 집안에서도 그래도 좀 오야봉보다는, 그러니까 제조보다는, 헌관 제조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집안에 좀 중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아원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원은 진짜 집안 경사를 일군 사람. 뭐 그러다면 시향을 지낸다면 예를 들어 오랜만에 왔다든지 한번, 그래서 조상신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습잔을 하는 거예요. 아원, 초원, 아원, 종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꼭 3번 비우고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전번에 이제 유식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삭시정조 뭐 이렇게 세분화 개반 뭐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렇게 끝나면은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 그걸 뭐 첨작도 하는 뭐야, 더 드시라고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술을 이제 한 잔씩 이제 이렇게 이제 3번 따르고 올려놓은 게 있었으니까 좀 벼 있잖아요. 그걸 3번 또 첨작을 하는 게 3번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응? 뭐든지 3~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드셔요 하면서 삽시정자를 하는 거예요. 개반하고, 개반이 뭐냐 하면 밥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삽시정자,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푼을 꼽는데 오목파인분이 동쪽, 수푼 잡는 데가 서쪽, 또 젓가락도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가지런히 한다고 상을 땅땅땅땅 치면 조상님이 이러한 불쌍놈 같은 냐고 이렇게 진짜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술 올릴 때 빙빙빙빙빙 돌리고 쓰리 쿠션으로 돌린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부친 성씨로 다 오해받아요. 어느 예법에도 그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돌리는 거 아닙니다. 뭐 부친 성씨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되지만은,
뼈대 있는 자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상신도 그래. 돌려서 주면 그 조상신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어지러워서 얘가 지금 나를 뭐 하는 거냐? 얘 장난치는 거냐 지금? 응? 그러시겠죠?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권하기도 하고 다 해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문을 닫고서 나가 있는 거야. 그걸 한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한문. 한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방문을 닫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기다리느냐. 요게 이제 대개 7, 8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밥 원래 9숟가락 뜨실 정도. 요게 7, 8분 걸린다고 해요. 나도 문헌적으로 7, 8분은 처음 본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9숟가락 뜬다 이런 거는 정확히 알았던 거지만은 그게 7, 8분 걸린답니다. 그렇게 있다가 기침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 기침도 대나가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만 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제주. 대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장머리 없게 하지 말고 공손해. 조상신만 알아들을 정도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상신 안에 계신데 불상명이죠. 불상명.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공손하게 우리 조상신을 모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헌다라고 이제 제가 하는데 원래 차 올리는 게 헌다. 중국에서는 차 올리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따는 것 같아요. 헌다. 근데 또 진다라는 표현도 써요. 진다. 이 임금에 올리고 그러는데 원래 조상신은 뭐 임금보다 더 훌륭한 것이 사실 자기 조상인데 진다라는 용어도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숭명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그 갱을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수저를 이제 그 밥을 떠가지고 물에 이렇게 뭐든지 세 번 말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딴 데다 놓는 게 아니고 같이. 응?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도 이제 좀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후루룩 이렇게 마시잖아요. 7, 8분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거는 뭐 철시복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시복반 뭐 전번에 이렇게 나눴는데 이 헌다 그러니까 진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이때를 드신다 그러죠. 그랬다가 이제 밥그릇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사신이라고 해요. 그 이제 다 내리고 덮어놨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잘 가셔요 하고 공손히 절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절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남자는 밑으로 가고 왼손이
오른손을 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손히. 이 절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조상님이 참 잘 먹고 니들 참 잘 있는 거 보고 가문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구나 하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요즘은 그 분축 같은 거 소지 같은 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조상신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셔가지고 그냥 그건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내가 다시 오면 그걸 쓰도록 해라. 조상님의 아주 지대한 배려입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나눠 먹은 거, 그죠? 음복을 하면서 형제 간의 온정을 느끼고, 가족 간의 온정을 느끼고, 가문 간의 온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다투면 안 됩니다. 충조 돈목 사상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조상님 지켜보는 데서 다툼이 있으면 망합니다. 조상님이 흡족하게 이 재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복이 끝나면 철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재료를 다 치우는 걸 철상이라고 합니다.